사실상 경매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남는 게 거의 없다. 이런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법률사무소 강영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서울시에서 전세 사기 예방 확인해야 될 8가지로 선정해서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워낙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해당 내용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깡통 전세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그 정의부터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매 가격보다 그 담보 가치, 즉 뭐 근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반 채권, 뭐 가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합쳤을 때 더 많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상 경매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남는 게 거의 없다. 이런 경우를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뭐 무조건 뭐 한 푼이라도 더 많으면 뭐 더 깡통 전세는 아닌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경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낙찰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매를 하는 경우 100을 매매 가격이라고 하는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80% 이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80% 미만으로 보시는 것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70% 정도를 생각하는 게 어떨까 보수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작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대구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시세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전세를 들어갔을 때는 깡통 전세가 아니지만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깡통 전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에는 나갈 때 대금을 회수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점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 전세의 개념에서 보듯이 매매 가격을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KB 부동산 시세 같은 것을 통해서 같은 층에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에 해당하는 비슷한 규모의 것들의 실제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상으로 확인이 어렵다 하시면 그 동네 주변의 그 부동산들에 몇 군데 전화를 돌려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유사한 곳의 구체적인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천차만별인 점을 꼭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런 매매 가격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매매가액의 70% 또는 80% 정도가 얼마인지 가격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구체적으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는 일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다가와 상관없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려있는 물건은 소유권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대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을구에 있는 근저당권이라든지 뭐 전세권의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게 이제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또는 다가구 주택 등기부에 따라서 한 집 안에 여러 층의 호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전세 보증금을 선순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일단은 한 주택에 한 개의 등기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등기부 등본을 보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건 근저당권에 관한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압류나 가처분 등이 있는지, 권리제한 사항이죠.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경우에 신탁 등기가 있는 경우에 신탁 원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 처음에 등기가 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임대차는 가능한데 이러한 임대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면 그 건물로부터 임대차에 대한 그 보증을 받기 어려우실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일반 주택의 경우에 불법 건축물이 적지 않기 때문에 등기 부상의 내역이나 건축물 대장의 내역이 실제와 다르거나 아니면 불법 건축물로 뭐 확장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게 주택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향후 문제가 돼서 퇴거를 당한다든지 행정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 전이나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중개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요새는 중개인의 책임도 설명 의무 위반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챙겨보시는 것을 꼭 권유해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보통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개인을 통하거나 또 아니면 중개인의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법적 분쟁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누구인지 직접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통해서라도 전화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중개사인지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혹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공제조합을 통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증인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에 관한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요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보증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반드시 발해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중개물건이 한 곳에만 있는 것보다는 여러 곳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허위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부분도 확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문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인지, 소유권 제한, 즉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택 시세 그리고 보증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매매가액 대비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임차인의 담보 금액이나 압류라든지 가압류들의 금액을 비교하였을 때 적정한지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80%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와 그리고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세금 체납이 많을 경우에는 나중에 공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나 집주인과 관련해서 집주인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 등록 후에 정상 영업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귀찮을 수는 있지만 꼼꼼하게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너무 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하면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일에도 한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로 상황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일에도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꼼꼼히 살피셔서 절대로 부동산 사기, 깡통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을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